엉뚱한 부부다. 러시아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었어. 휴대폰을 개통한 아내와 나는 블라디보스톡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서 유럽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많이 있다. 특히나 유럽은 시계탑이 있는 건물이 그 지역의 중심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시계탑 아래 한국으로 치면은 과일 용달차 같은 차가 끼어있다. 오, 정겨운데? 다운타운 근처 길을 걷다가 아내와 함께 발견한 이곳. 건물 외벽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색감도 그렇고 참 예뻐 보였다. 처음엔 여보 여기 건물 진짜 예쁘다, 무슨 그림 같다, 그림 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림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열차를 타게 되는데 역사의 현장에 미리 가보기로 했다. 시꺼먼 기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역사홀 중앙엔 뭔가를 기념하는 듯한 기차가 한 대 전시되어 있었는데 뭐라고 적어 놓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를 기념하는 기차인 듯 했다. 그 뒤로는 9288이라는 글자가 돋보이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기념탑이 있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원래 2차 대전 때 전쟁 물자를 후송하던 열차였는데 전쟁 이후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에서 서쪽 유럽의 시작인 모스크바까지 무려 9,288km에 달하는 길이를 자랑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코스, 지구 둘레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을 사진에 담았다. 섬뜩하고도 인상 깊었던 열차 화물칸. 사람들이 승객과 함께 싣고 갈 각종 화물들을 싣고 있었는데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서 봤던 섬뜩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저 화물칸 안에 유대인들을 가득 싣고 떠나던 그 기차의 모습. 영화 속에서 화물칸에 실려 떠난 그 유대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었는데 영화에서 봤던 기차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동쪽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교통 등 여러 가지의 중심지인데 역사의 규모도 우리 부산역과 맞먹을 만큼 큰 사이즈를 자랑한다. 하늘 한번 맑구만. 역 바로 옆에는 여객 터미널이 붙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보다 속초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오는 게 시내로 이동하기에는 더 쉽다고 한다. 기차역과 여객 터미널은 시내 중심지에 딱 위치하고 있음. 뭐가 됐든 무조건 신기해하는 엉뚱한 세대. 러시아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친한가 보다. 교류가 많은 건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는 일본과 우리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기를 딱 꽂아놨다. 원래는 사진을 찍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외국에서 본 우리나라 태극기를 한번 잘 찍어보고 싶었다. 근데 바람에 좀 멋있게 날려주지 자꾸 태극기만 쭈골탱이처럼 찍히는 이유는 뭘까? 또 실패. 일본한테 질 순 없잖아. 그나마 베스트. 와, 일본 국기는 단순하게 생겨서 이럴 때는 또 좋다. 이곳이 우리가 횡단열차를 탈 블라디보스톡 역이다. 여객 터미널이랑 딱 붙어있다. 한 10에서 20m 거리 정도? 조금 멀리서 보면 이런 포스를 자랑한다. 밤에 보면 네온이 들어와서 멋있다고 하던데 찍지는 못했다. 역에서 나와 시내 쪽을 걷는데 길거리 아티스트 아줌마가 있었다. 와, 아줌마 이거 무슨 물감이에요? 아내의 호기심이 빛을 발했다. 아줌마는 러시아 말로 뭐라 하면서 그저 웃을 뿐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다. 하지만 대충 느낌으로 이해는 됐다. 오빠, 이 아줌마는 꼭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 마음이 되게 밝은 사람인가 봐. 스케치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많이 나네. 아내는 그림만 봐도 척 그 사람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음료수를 사러 블라디보스톡 마트에 들렀는데 와우, 한글이 우리를 반겼다. 애호박, 파프리카의 국제적 인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파이팅. 그 외에도 블라디보스톡 마트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봐야지. 러시아를 점령한 우리가 놀랄만한 대단한 한국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마트에서 알게 되었다. 복숭아를 발로 밟은 것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참 신기했다. 겉모습이나 향은 분명히 복숭아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애들이 넓적하고 그렇네. 무섭기만 했던 러시아. 영화 속에서 봤던 공산국가 느낌이 강했던 러시아. 그러나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네와 똑같은 삶이 있었다. 러시아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었어. 제 이름은 유진입니다. 다운타운 근처 KT가 시공을 해서 더욱 유명하다는 아르바트 광장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네, 저 한국에서 한국말을 공부했거든요. 사투리도 조금 알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저는
유진 소크입니다. 반가워요, 유진씨. 우리는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꿈찾기를 돕고 응원하는 여행을 하는 부부예요. 점심시간 돼요? 근처 커피숍에 자리 잡은 우리는 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세계 일주 일정의 첫 만남이기도 하다. 그것도 한국말로. 와우. 유진씨는 이곳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역사를 전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언어에 관심이 많고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앞으로 일본어도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상담을 통해 나온 유진씨의 꿈은 동양어 전문 통역사였다. 근데 그냥 통역사가 아니라 본인의 성격인 친절함과 또 수줍음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앞으로 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지혜를 더한 동양어 전문 통역사가 되어서 직업적인 통역사로서의 역할 외에 통역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를 더 친절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전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유진은 사뭇 진지해졌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경제위기 상태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의 경제 압박이 들어왔고 원유 수출 등 러시아의 주 수입원이었던 경제가 무너져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 위기를 체험하고 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에 60루블이었는데 지금은 1달러에 30루블 정도로 절반이나 떨어져 있고 내수 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러시아에서 직장을 구하면 4년제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보통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80만 원 정도입니다. 물가가 저렴한 편이기는 하지만 이 돈으로 생활을 해 나가려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힘들답니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아버지들도 많죠. 유진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관광객 모드로 와 하면서 돌아다녔던 우리가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저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거나 비자를 받는 게 너무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어를 활용해서 직장도 구하고 이쁜 가정과 생활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는 한국으로 유학이나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바늘 구멍처럼 좁아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러시아 친구들 역시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 능력만 봤을 땐 3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나이도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나보다 훨씬 나은 우수한 인재인데 나라의 상황 때문에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유진과 같은 상황의 친구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나도 안타깝지만 그냥 형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지만 러시아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과 국내에 머물면 나라의 안 좋은 점과 부조리에 대한 불만을 느낄 때도 많지만 밖으로 이렇게 나와보면 또 우리나라만큼 괜찮은 나라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계관이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세상을 두루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나는 유진의 꿈을 응원하고 조금 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유진은 이렇게 정리하고 함께 응원 나누는 것만으로도 머릿속 생각이 정리된 것 같다며 좋아해줬지만 이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져서 정말 유진이 원하는 삶을 이루고 본인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뭔가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한 걸음이 된 것 같다라는 기분도 들 것 같다. 끝내 유진. 일마와 친구들. 유진과의 꿈 프로젝트를 마치고 우리는 호스트 일마와 그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일마는 블라디보스톡 카우치서핑이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소통하는 모임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다. 일마를 따라간 모임에서 러시아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특히 일마랑 친한 나스텐카라는 친구는 우리가 하는 여행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뭐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는 이 하나 없는 러시아였는데 그래서 두려움도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했다. 이곳에 모인 친구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는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성적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느낌이 많았지만 호주와 세계 여행을 겪는 동안 나는 영어가 왜 필요하고 왜 잘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았다. 영어로 사람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싶다.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 살다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 신기하군. 그래서 꿈이 중요한 것 같다. 동기가 뒷받침되었을 때 그 도전은 가장 큰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꿈의 결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게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참 중요한 인생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다. 무서워서 밤늦게 안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러시아 현지 친구들이 이렇게 뒷받침해주니까 겁없이 뿔뿔거리고 잘 돌아다녔다. 러시아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다. 이러다가 살고 싶다는 감정까지 드는 거 아닌가?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극동에서의 또 하루가 지났다.